정원에 이제 덤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막 싹을 틔운 연두빛의 그런 덤불들이 있었어요. 거기 위에다가 전 그런 걸 보면은 손을 살짝 얹고 싶어요. 손 살짝 얹고 눈을 감고 이렇게 싹 집중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민감도가 높아지면 어떤 애들이 유독 생명력이 많이 느껴지는지가 본능적으로 구분이 돼요. 이 에너지 공급을 더 선명하게 받으려면은 오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각, 시각, 후각, 촉각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버리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왜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냐면요. 향기도 느껴지고 소리도 들리죠. 그 막 나무들 흔들리고 눈앞에서는 뭔가 자꾸만 불규칙하면서도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막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촉각을 안 해요. 손 지저분해진다고 그리고 자연을요 장식품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장식품이니까 내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또는 내가 무개념이었을 어린 시절에 꽃을 꺾고 이런 행동을 했었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은 건들면 매너 없는 내 소유물이 아닌 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옛날에 태어나서 원시 부족에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저 나무와 꽃과 이 풍경들을 쳐다봤을까요? 그 위에 눕고 그 향기를 맡고 때로는 나무의 잎사귀와 기둥에 손을 얹고 그 생명력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상품이 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이 나무와 꽃과 풀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심어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내 것이 아닌 것을 만질 수 없고 또는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자연의 생명체는 만지면 개념이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느끼고 막 이러는 걸 지금 완전 자각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빼놓고 계세요. 자연은요 피부로 느꼈을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식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공원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덤불이 있잖아요. 그 덤불 같은 경우에는 여린 잎사귀가 아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손을 살짝만 얹어놓고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에너지를 잘 느끼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손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풋풋한 생명력이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내가 확 만지작거리지 않아도요. 그 손끝에 살짝 닿는 그 거리 또는 닿진 않지만 닿을락말락하는 그 거리 그 거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 놓기만 해도요. 정말 그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에너지 민감도가 낮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초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나 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원에서 그렇게 해봐도 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동네 뒷산이라던가 사람들 잘 지나다니지 않는 거리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자연 애들 있잖아요. 꽃잎같이 여린 것들 만지작거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살짝 닿을락말락하게 또는 나무 기둥처럼 우들투들하고 튼튼한 거는 손을 딱 얹어놓고 양손바닥도 좋고 양손바닥과 심장까지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꼭 껴안고 있어도 되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 감각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활성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1, 2분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껴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이어도 1, 2분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끝 발끝에서 뭔가가 저릿저릿하고 기분 좋아지고 시원하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막 나무를 껴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 하나여도. 그리고 나무에 손을 얹을 때도 내가 너의 에너지를 뽑아먹을 것이다. 에너지 내놔. 이런 느낌이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만약에 나무와 교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나에게 에너지를 연결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자연에 있는 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한 그루 역시 이 땅 밑에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연결 회로에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가 받고 있는 그 회로를 나도 같이 연결되고 싶어. 나와 그 회로를 공유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막 아파 보이고 병든 나무한테 하면은 미안하겠죠. 걔도 지금 힘이 없는데 튼튼해 보이고 두껍고 너무 어리지 않은 그런 나무에 손을 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고 친구 나무한테 나 잘 모르는데 나도 너처럼 에너지를 받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얹고 한 손이라도 얹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발바닥 양쪽 발바닥에서 일반적인 나무처럼 뿌리가 뻗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마치 뿌리가처럼 돼서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 땅 밑에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바디 자체에서 그 뿌리 모양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고 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작업들이 어려운 에너지 컨트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손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나무가 아 그래 나도 이 회로 쓰고 있는데 너도 잠깐 공유해줄게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명한, 특히 여러분들이 공원이 아니라 산 깊숙한 곳에서 그런 작업을 할수록 굉장히 선명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맛들리면은 지나가는 나무마다 껴안고 손 얹고 안 내려가. 등산할 때도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안 내려가요. 그리고 예전에 미라클 카페에도 알려드렸더니 밖에서 만날 때마다 나무만 보면 그렇게 껴안으시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많이 해봤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자연 그대로여서 거미줄도 있고 막 개미들도 지나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거칠거칠하고 이끼도 있고 이래서 제가 껴안을 수는 없었고 잠깐 손 얹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한테 막 여러분들처럼 에너지 좀 줄래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저는 어떤 걸 느끼는 걸 좋아하냐면요, 말을 걸어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 나무가 그 지역마다 또 애들도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그리고 그 나무에 손을 얹고 그 나무와 교감하면 지금 이 땅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 번씩 교감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느낌이 좋고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던 식물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오히려 산 깊숙한 곳에는 햇빛을 많이 못 받아요. 아시죠? 울창하기 때문에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지나다니지 않는 도시에 있는 공원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정원에 갔을 때 되게 사랑스러운 식물이 있었거든요. 정원에 이제 덤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막 싹을 틔운 연두빛의 그런 덤불들이 있었어요. 거기 위에다가 전 그런 걸 보면은 손을 살짝 얹고 싶어요. 손 살짝 얹고 눈을 감고 이렇게 싹 집중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민감도가 높아지면 어떤 애들이 유독 생명력이 많이 느껴지는지가 그 본능적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자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잘 공급받으려면 피부, 청각, 시각, 뭔가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 먹으면 더 행복하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즐거운 순간에 미각까지 기쁘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 사귀면 그렇게 스킨십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닿았을 때 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스킨십 하면 되게 거부감 들고 정 떨어진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거나 그 사람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스킨이 닿아버려서 그런 거죠. 도라님, 하와이 나무들은 우리나라 나무들이랑 성격이 다른가요? 사실 뭐 나라별로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나무가 어디에 사는 앤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랑 프랑스 사람이랑 성격이 다른가요? 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그마다의 성격이 각각 다른 거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얘기하면 이제 나무 특집을 한번 찍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실상은 사람들이 와 여기 멋지다 이러는 것들도 나무와 교감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땅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은 아예 뭐 꽃도 없고 뭐 화려하지도 않냐고 쓱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정원에 가서 이제부터는 피부로 느끼는 정원 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만져보는 거지 이제. 어머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다에 가서도 돗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낮잠 잤어요. 그리고 몇몇 인사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하고도 인사를 했어요. 엄청 크죠? 그리고 이 나무도 되게 멋졌어요. 근데 이 나무는 이끼랑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질 수는 없었는데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에너지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에너지가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사람 손이 많이 닿은 정원의 애들은 약간 느낌이 야생동물로 치면은 야생 본능이 없는 반려동물 느낌인데, 이런 정원이지만 말이 정원이지 정말 자연 그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의 손이 별로 닿지 않은 애들은 거기서 나온 그 생명력, 그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해놓은 게 훨씬 예뻐 보일지는 몰라도 에너지의 그것들은 완전 다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공원들은 너무 어린애들을 갖다 놨어요. 뭣도 모르는 어린애들 다 모아놓고 이게 공원이다 이래요. 나무들 다 조그만하고 잔디랑 이런 것들도 다 인공적으로 해놓으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빈 집에다가 한 10층짜리 아파트에다가 1층부터 10층까지 6살짜리 애들, 7살짜리 애들 모아놓고 자 너희들끼리 마을을 이뤄놓고 살아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애들이 다 왜 난 여기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뭘 물어봐도 자기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애들 중에서는 산에서 이렇게 온 애들이 아니라 그 나무들을 조그마한 애들이 키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것들을 팔거든요. 그런 데서 온 애들은 뭔가 약간 산에서 자란 애들이랑 달라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데 뭘 모르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 귀엽고 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로 지름이 내 몸통보다 작은 애들한테는 안 매달렸으면 좋겠어. 걔네들은 애기예요. 내 머리통 이하의 그 두께인 애들한테는 나무야 자연의 지혜를 알려줘 이거를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들은 서로 친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애들의 연결성은 딱 이 공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 멀리까지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는데 얘네들의 정보는 이 공원 안에서 끝났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면은 가평 자태향기 푸른 숲에 가면 된다. 자태향기 푸른 숲에 가면은 처음에 등산을 하잖아요. 그럼 길이 있어. 오른쪽 길로 가시면 돼. 오른쪽 길이 돌아가는 길이면서 나무가 큰 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사람이 적으면서 커다란 나무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오른쪽 길은 등산객들이 잘 안 가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직진으로 올라가는 예쁘게 잘 다듬어진 정원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시면은 나무 만지기 힘들고 그런 우람한 나무들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에너지 그렇게 공급받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 누워 있거나 대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만의 안정적이고 아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누워서 멍을 때리고 자지 않지만 눈 감고 호흡하고 자연을 상상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 갈 수 없다면 자연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갔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자연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판도라를 몰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멀리까지 비싼 돈 들이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산부터 가세요. 돗자리를 들고 가세요. 돗자리를 깔아놓고 누워서 쉬고 여러분들이 싸간 방울토마토, 오이, 유부초밥 이런 조금은 신선하고 조금은 수분이 많고 채식에 가까운 음식들을 거기서 먹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곱씹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세요.